채용 정보 이야기를 좀 할게요. NHIMD 자산운용의 WM 연금 마케팅 본부에서 인턴 사원을 채용합니다. 6개월짜리고요. WM 연금 시장의 자료조사 리서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OCIO라고 하는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OCIO라고 하는 건 CIO, 그러니까 Chief Investment Officer, 투자 의사결정자 이런 건데, 보통 투자하는 회사는 꼭 CIO라고 하는 투자 결정자가 있어요. 최종 결정자가. CEO랑 다른 거예요. 대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투자 의사결정자가 NO 하면 못해요. 뭐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O자가 붙은 게 아웃소싱의 O거든요.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외부에 맡긴다 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지금 특히나 뭐 연금 쪽, 퇴직연금 시장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고요. 뭐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디폴트 옵션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의 의무 가입 등등이 있으면서 점점 이쪽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WM 연금 쪽에 마케팅을 해서 OCIO 영역을 키우는 쪽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WM 연금 시장 자료조사라고 했다 보니까 리서치 같은 거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식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연금 시장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황 쪽까지 같이 커버를 하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PB 쪽 준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원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면 제안서의 업그레이드 디자인이라고 한 건 PPT를 이야기할 거고요. 세미나 현장 지원이라고 하는 건 퇴직연금 또는 이런 WM 자금 유치를 위해서 현장, 그러니까 개인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점들,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들 많이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쯤에서 이러저러한 세미나, 현장 세미나를 지원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인 태도를 어필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MS 오피스 활용률의 우수자 당연히 있는 거고요. 디자인 관련 경험은 디자인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디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형태의 제안서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 우수자 가점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뭐 NH 아문디가 실제로 합작 회사라서 회사에 프랑스 분들이 계세요. 영어로 소통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커리아이에서 PB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디스코드, 양성과정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에 대한 또 팁을 따로 달아놨으니까 꼭 확인해서 지원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꼭 참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또 RA 공고입니다. 자, 이번에 RA가 나온 곳은 하나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두 군데입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서치예요. 글로벌 리서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 주식 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해외 쪽이나 시황 쪽 커버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나머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하나투자증권은 이렇게 해외 주식과 관련된 리서치를 한다. 해외 주식 시황 쪽을 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화장품, 의류, 2차전지, 석유화학 쪽을 맡길 거다 라고 되어 있죠. 어찌됐건 애널리스트는 섹터, 그러니까 산업이나 기업을 바라보거나 전략이란 이름으로 시황, 주식이나 채권이나 경제 이런 시황을 보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사마다, 하우스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느 곳에 들어갈 때 뭐 여기는 전략을 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할 수도 있고 한쪽만 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특정한 sek터, 특정한 분야에서 뽑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가셔야 합니다. RA가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지원하셔야겠고, 커리어와 양성과정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두 개 다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 그룹 컨설팅 할 때 이야기했는데, 저는 섹터만 보고 있어서 또는 저는 전략만 보고 있어서 여기 굳이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한참 했는데,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섹터를 하다가도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내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무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1순위, 2순위는 같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저는 너무 가기 싫어, 난 여기가 정말 내 성향이랑 달라, 안 맞아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애널리스트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의류, 특히나 뭐 의류나 이런 쪽은 또 지금 코아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일 테니까 꼭 지원하셔야 됩니다. 금융투자 분석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건, 금융투자 분석사는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는 면허증 같은 건데 재직하고 1년 있으면 나온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투운사는 그럼 왜 땄어? 투운사 펀드 매니저 자격증 생기는 건데, 면허증 생기는 건데, 이런 느낌이라서 금융투자 분석사가 있다라고 하면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해본 적이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했구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없어도 지원하셔도 괜찮겠죠. 요즘에 특히나 RA 쪽 채용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RA가 힘들어서 도망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제로 RA가 애널리스트로 승진하면서 빈 공석이 생겨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 자리가 나왔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내가 이 직무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만큼 하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애널리스트가 다른 일반적인 직무보다 조금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진심을 담아 하고 싶은지 전달하는 게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협은행에서 신입 행원을 찾고 있다고 하고요. 당연하겠지만 지점에 배치가 되실 겁니다. IT가 아니라면. 네, 그래서 은행 쪽을 준비하셨다, 또는 나는 좀 빠르게 어떻게든 금융권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채 공고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